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서범석입니다. 우리구 우수 사례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삭제 캠페인 인터넷 방역단 활동입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운영 전략, 운영 성과와 과제, 전국 확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방역단의 추진 배경입니다. 올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고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이에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확진자 정보와 이동 경로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낙인 효과였습니다. 확진자 개인정보와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은 낙인 효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병 발생 초기 확진자 정보 공개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었고 지자체마다 정보 공개 범위 기준이 달라 사생활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투명한 공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PC방, 서점,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좌절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때 송파구청장께서 알 권리가 아닌 잊혀질 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공개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계속 남아 생기는 피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기간인 14일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에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근거입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 2항에 따라 감염 경로 및 장소를 신속히 공개해 왔습니다. 이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동선 등 정보 공개 안내 지침에 의해 14일 동안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이 지나도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였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확진자 정보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방문업소의 매출 저하 방지를 위해 동선 삭제 필요성에 대한 활동과 취지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블로그나 SNS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삭제 권고 이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운영 흐름입니다. 첫째, 인터넷을 검색하여 불필요한 확진자 정보가 담긴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수집합니다. 둘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송하고 진흥원은 다시 각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의 운영자 및 작성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셋째, 해외 SNS 매체에 게시된 글에 댓글 등으로 삭제를 권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게시물이 자발적인 삭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에휴, 하루 종일 울리네 울려. 헐, 이번에 우리 동네잖아. 확진자 동선 정보를 좀 남겨놓을까? 지역맘 카페에도 올리고 단체톡에도 돌리고. 오케이, 잠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삭제해주세요. 확진자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번 더 배려해주세요. 운영 성과와 과제입니다. 인터넷 방역단 구성은 송파구 홍보담당관 언론팀 직원 7명과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 1652건의 불필요한 확진자 정보를 발견했고 이 중 1236건을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특정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무시하고 확진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포스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9일에 발견한 정보 46건 가운데 35건은 이미 지난 2월부터 3월에 게시된 정보로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무심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명령이 아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SNS의 경우 협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언론에 의해 기사화된 동선 정보 역시 같은 이유로 삭제가 어렵습니다. 전국 확산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와 작성자에게 인터넷 방향의 취지를 전달하며 성과와 한계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 권리에 집중할 때 잊혀질 권리를 주목한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정부 기관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소개되며 우수 사례로서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 소개되어 확진자 사생활 침해 예방 활동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방송과 신문 매체에 의한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5월 26일 SBS 뉴스에 확진자 정보 지웁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방역단이 동선 공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6월 30일에는 연합뉴스에 동선 삭제 신고센터를 도입해 2차 피해를 막는 송파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7월 30일에는 확진자 다녀간 곳 한참 뒤에도 남는 인터넷 낙인 지워드려요 라는 타이틀로 한국일보에도 소개됐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에서 9회에 걸쳐 상세 내용을 문의했고 수도권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36개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으로 87회 보도되어 사업 추진에 보람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출발한 인터넷 방역단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계속입니다.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송파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송파구는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 및 네이버와 확진자 동선 공개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송파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